지금까지 카카오의 시작, 카카오톡과 주요 자회사, 게임즈, IX, 페이지, 페이, 그리고 함께 커머스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기업 가치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4년에 카카오가 연결이 곧 수익임을 계속 입증을 하면서 드디어 기업 가치가 조 단위가 넘게 되었습니다. 문자, SNS, 게임 이런 모바일 플랫폼을 거의 완전 정복하고 괴물이 되었지만 약점이 있었죠. 현재 빅데이터 산업의 핵심인 포털 검색. 이 포털 검색이 그러니까 PC 플랫폼이라고 하죠. PC 플랫폼이 약점을 넘어서 거의 급소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치 플랫폼 기반 IT 기업인데 영혼이 없는 느낌? 와, 역시 백수단 선배님.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그래서 고심을 하고 있던 찰나에 PC 플랫폼을 영위하고 있었던 다음이 눈에 딱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우회 상장 사례이기도 하죠. 그리고 2014년 10월에 다음과 카카오가 흡수합병이 되었고 회사 간의 시너지를 통해서 카카오의 기업 가치가 3조까지 올라갔습니다. 합병에 관한 스토리에 관해서는 뭐 따로 깊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카카오가 우회 상장을 통해서 코스닥의 첫 상장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상장 이후 카카오의 제2막이 시작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합병 이후에 시너지가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당시에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을 따라서 만든 라인, 이 라인이 해외에서 크게 성공을 했죠. 가입자가 이때 당시만 해도 4억 2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반면에 이 라인이 있다면 다음에는 마이피플이란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이피플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쫄딱 망했죠.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 중요한 전환기에서 변화에 정말 잘 적응을 하지 못하고 기업 가치가 이때 당시에 네이버가 25조, 다음이 1조가 되면서 1등과 2등 간의 격차가 크게 많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이 다음이 말이 2등 플랫폼이었지 광고 수입만 봐도 노출 광고 수입이 네이버가 9, 다음이 1까지 떨어지면서 이미 다음이 맛이 참고로 이거는 저도 조사하면서 한 추가 정보입니다. 여전히 포털 장악률은 1등이 네이버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 네이버 포털 장악률이 80%, 90%였는데 지금 이 장악률이 6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다음이 올랐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다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10%였는데 지금은 7%입니다. 조금 떨어졌죠. 그러면 누가 네이버와 다음의 지배율을 떨어뜨렸냐 하면 바로 구글입니다. 구글. 놀라운 게 구글이 2017년 그러니까 3년 전만 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이 3%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지금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의의를 조금 내려본다면 네이버의 포털 시장 장악력, 그러니까 강력한 포털 시장 장악력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점. 검색하면 뭐다? 검색하면 네이버다. 이런 인식 자체가 물론 이제 다음이 무너뜨리는 건 아니지만 구글이 무너뜨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카카오가 앞으로 이제 고객 니즈와 트렌드를 조금 더 잘 읽어낸다면은 시장 지배력 구도가 새롭게 편성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카오 이 다음 포털 사이트의 영향력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합병 이후에 2015년부터 카카오의 키워드는 이제 기존의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에서 온라인을 잇는 그런 연결을 넘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잇는 그러니까 O2O 서비스를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사물 인터넷 관련 이 정보, 뉴스 기사 같은 걸 보면 이 O2O라는 단어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카카오가 가장 먼저 시작한 O2O 서비스, 그게 바로 카카오 택시입니다. 카카오 택시는 지금 이
교통 분야에 관한 서비스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카카오 모빌리티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도 카카오의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데 확인해야 할 정말 중요한 자회사입니다. 그런데 카카오페이와 함께 적자 경영을 하고 있죠. 자본금 2천억에 19년 매출이 1,000억이 조금 넘는데 당기 순손실을 260억 기록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가 아니고 매출 변화입니다. 2017년만 하더라도 카카오 모빌리티 매출이 167억에 불과했는데 18년에 536억, 19년에는 1,000억이 넘었죠. 자, 그러면 매출 성장세가 몇 퍼센트죠? 거의 100%씩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 모빌리티 시장 규모 자체의 성장 속도를 보면은 지금 2020년 시장 규모를 한 8조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2030년에는 약 15조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자, 10년 동안 2배가 오른다. 하지만 카카오 모빌리티 성장은 1년 동안 지금 거의 2배씩 오르고 있다. 지금 성장 속도가 정말 빠른 편에 속합니다. 물론 이제 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제대로 된 짝이 없어서 수익을 못 낸 거라면,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1,000억을 벌었지만 1,500억을 다시 투자할 정도로 정말 지금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이것도 수익을 볼 수 있는데 수익을 지금 안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라고 검색만 하셔도 카카오 모빌리티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뭐 기업용 택시, 관공서용 택시 서비스를 또 별도로 진행하고 택시 회사도 인수를 했죠. 뭐 웨이고 블루 택시를 운영하는 타고 솔루션도 인수를 하면서 이 택시 쪽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미 택시 왕이 됐습니다. 그걸 넘어서 뭐 대리운전, 버스, 지하철, 자전거, 배, 그냥 이 사람이 탈 수 있는 거라면 모든 교통수단을 잇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카카오톡만큼 교통 플랫폼에서 정말 강력한 지배력이 있는 그런 플랫폼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현재 기업 가치는 한 시장에서 2조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 이 밖에 카카오의 오토 서비스 진출 분야를 몇 가지 참조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카카오 헤어샵 같은 경우에는 이미 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에는 카카오가 콘텐츠 시장에도 진출을 하는데 바로 멜론을 운영하고 있는 로엔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게 됩니다. 카카오는 M&A 기업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동안 수많은 기업을 인수 합병을 해왔는데 그동안 이 인수 금액이라고 해봐야 몇백억? 가장 많은 게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인수한 이 록앤올이라는 회사의 626억이 가장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가 인수 비용 1조 8,700억으로 역대 최대 빅딜을 갱신하면서 신규 사업 부분을 확대하게 되죠. 사실 카카오가 이 그동안 글로벌 시장에서는 내밀 만한 명함이 없었는데 이 부분이 정말 큰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원 또 엔터 사업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게 되었죠. 카카오엠은 탄생부터 거대한 만큼 또 최고의 금수저 자회사이기도 합니다. 최근 2020년 3월에 사모펀드로부터 2,100억 원 투자 유치에 성공을 하면서 현재 자기 자본만 7,500억 정도가 됩니다. 재무제표상 이 홍보비 또 인쇄, 광고 선전비 이런 쪽에 지금 엄청난 비용을 사용하면서 이 계속 몸집을 불리고 있죠. 산하 레이블, 그러니까 카카오엠 소속의 엔터 기업들도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금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이 여러 엔터 기업 아래 또 여러 소속 유명 연예인들이 참 지금 많이 있죠. 지금 이것 외에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레이블을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카카오의 캐시카우,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현재 1위의 멜론을 운영하기 때문에
19년에 3,500억의 매출에 또 순이익 89억을 달성하기도 했죠. 돈도 많이 쓰지만 돈도 잘 버는 그런 거대한 자회사다. 금수저 자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기업 가치는 한 1조 7천억, 8천억 이상으로 평가가 되고 있지만 이 당시에 이것을 인수할 때는 정말 비싸다고 많이 난리가 났었죠. 지금은 실패한 인수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지금까지만 봐도 이 카카오가 사실 웬만한 투자 회사보다 투자도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17년 7월에는 보수적인 은행 산업 전체를 뒤흔든 엄청난 매기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카카오뱅크가 출범을 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출범 첫날 하루 만에 시중은행이 1년 동안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양을 바로 초과하는 성과를 보여주면서 정말 기존의 시중은행들이 바지에 오줌을 싸. 카카오뱅크는 제가 앞에서 카카오페이의 기대되는 이유 중에도 카카오뱅크가 있다 말씀드렸죠. 카카오뱅크는 시중은행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고 비대면을 통해서 언컨택 효과도 지금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2017년 출범 이후에 2년 동안 적자를 기록했는데 3년 만에 당기 순이익 137억을 달성합니다. 올해 1분기만 해도 벌써 이것을 뛰어넘어서 185억의 순이익을 거뒀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성장 속도가 정말 엄청난 걸 알 수 있죠. 은행의 매출격인 대출 규모를 봐도 17년도에는 4조 6천억이었는데 18년도에는 거의 2배가 증가해서 9조, 19년에도 크게 증가해서 14조까지 늘어났습니다. 지금 이 성장세가 정말 심상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잠재력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카카오뱅크는 기존의 시중은행에 비하면 이 자본이라든지 자산이라든지 조직 또 여러 가지 상품의 포트폴리오 등에서는 작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여러 가지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계속 시도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죠. 지금 은행 산업에서 정말 중요한 게 지금 제로금리 시대에 들어가면서 은행이 이자 수익 외에 비이자 수익 확보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카카오뱅크는 이자 수익 외에 여러 가지 플랫폼 비즈니스의 확대로 비이자 수익 확보에 매우 유리한 입장입니다. 또 영업 조직이 없긴 하지만 제가 앞서서 카카오 프렌즈를 소개해 드렸죠. 지금 이 캐릭터들의 힘을 조금 말씀드리면 최근에 카카오 캐릭터가 찍힌 신용카드가 열흘 만에 10만 장이 팔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캐릭터가 이 영업 직원 사람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도 생각이 될 수가 있죠. 두 번째 잠재력은 소비자 비중 63%가 20에서 30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잠재적 고객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입니다. 그럼 기업 가치는 어느 정도 되느냐? 제가 지금까지 시장에서 자회사가 어느 정도 평가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카카오뱅크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새로운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기존 산업과 기존의 기업과 비교해서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골프존, 기존에 스크린 골프나 야구 사업을 하는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또 최근에는 유튜브 기업들, 기존에 유튜브를 통해서 성장한 기업들이 없었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데 애매하고 의견이 다르고 마찰이 많았죠. 지금 온라인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온라인 은행들을 이 자산 규모나 이 자본 규모, 매출 등을 고려해서 단순히 은행업으로 비교하자면 카카오뱅크의 기업 가치는 1조에서 2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온라인 은행을 별도의 산업으로 보고 다른 나라 기준으로 조금 참고해 보면 제가 표를 가져왔죠. 표를 보면은 제일 오른쪽에 카카오뱅크가 고객 수 그리고 총 자산 또 매출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현재 12조, 6조, 5조 그만큼 매우 크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면 카카오뱅크의 기업 가치가
최대 9조까지 측정이 됩니다. 조금 밴드가 넓죠. 그래서 이 카카오 밴드의 기업 가치는 뭐 솔직히 밴드가 좀 넓긴 하지만 한 1조에서 9조 정도 사이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카카오의 탄생부터 주요 자회사까지 정말 핵심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요 자회사의 실적이 크게 좋아지고 있고 IPO를 모두 준비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IPO 사이클이 2020년 이후부터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성과를 거둘 때가 되었죠. 이 밖에도 카카오는 우리나라에서 SK그룹에 이어서 두 번째로 종속기업이 가장 많은 기업입니다. 2019년 말 종속되어 있는 기업은 102개로 매년 이제 10개씩 생겼다가 또 10개씩 뭐 사라지고 뭐 이런 추세에 있긴 하지만 그만큼 M&A에 적극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 넥슨에도 입찰에 참여할 정도로 인수합병 시장에 매우 적극적인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런 인수합병 시장은 뭐 카카오뿐만 아니라 미국의 구글이나 페이스북, 뭐 바이두, 중국의 바이두 이런 기업들도 현재 모두 공통적으로 적극적으로 M&A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구글의 대표적인 M&A 성공 사례는 유튜브를 2조에 인수한 거죠. 그만큼 이 얼마나 성공적인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카카오의 기업 가치에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투자 성과는 카카오가 뭐 웬만한 투자회사보단 낫죠. 앞선 내용들을 모두 기결시켜 보면 카카오의 매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또 매 분기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만 봐도 이런 그래프들은 투자자들이 정말 정말 좋아하는 그래프 모양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한 것을 잘 들으셨다면 카카오의 이익이 지금보다 더 낼 수 있는데 못 내는 건가요? 안 내는 건가요? 안 내는 거죠. 왜? 여전히 엄청난 재투자를 하고 있고 시장을 확대하고 있죠. 지금 많은 언론 보도에서 카카오 19가 카카오의 기업 가치를 올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제가 이 카카오의 대표라면 기분이 조금 정말 많이 나쁠 것 같아요. 왜?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플랫폼을 확장하고 매출까지 확대시켰는데 많은 언론 보도가 카카오가 그냥 카카오 19의 덕을 봤더라 이런 식으로 적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뭐 다른 예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래서 성적이 올랐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야, 너 다른 애들이 시험 망쳐서 덕 좀 봤더라?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카카오의 기업 가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고 지금 뉴 노멀 시대라고 불리는 오늘날 시대에서 이 IT 플랫폼 자체가 가지는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이것은 이미 미국에서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것으로 증명이 됐죠. 코로나19가 카카오의 잠재적 가치, 이런 가치 인식을 크게 바꿔준 것은 맞지만 그 안에 잠재 가치 자체는 원래부터 계속 준비되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돌에서 보석이 되는 것처럼 또 깨끗한 공기가 가치가 인식이 되고 거래가 되는 것처럼 이 카카오의 가치 인식이 달라진 게 맞느냐라고 물으시면 저는 맞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카카오의 주가는 그동안 이 대표적인 가트너의 하프 사이클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이었죠. 이 하프 사이클이 뭐냐? 제가 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면 처음에는 기술 혁신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가 정점 이후에는 환멸을 느끼고 주가가 하락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다시 안정 구간에 들어서는 것을 하프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프 사이클이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게 문제입니다. 자, 하프 사이클이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게 되면 투자자는 계몽이란 걸 합니다. 계몽. 이게 뭡니까? 자, 나중에 오르면은 네가 오르고 또 떨어지면 네가 그럼 그렇지. 어차피 올랐다가
떨어지겠지. 이거 뭐 어차피 거품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죠. 자, 이게 바로 이 하프 사이클의 구렁텅이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카카오 주가 차트를 제가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제가 말한 모양 그대로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카카오도 이 지금까지 기대를 받고 환멸하고를 반복하면서 자, 얘 카카오야 뭘 기대해. 야, 카카오급이 요 정도야. 이런 식으로 조금 정해져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동안. 하지만 이번에 시가총액이 20조를 돌파하면서 이 카카오의 급, 그러니까 카카오의 클래스의 인식 자체를 완전히 깼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 기존의 이 언컨택도 조금 인식이 바뀌는데 한몫을 했죠. 이 기존 언컨택은 이 장점이 아니고 사실 단점이었습니다. 컨택 산업보다 이 언컨택은 인력이 줄고 또 줄어드는 일자리를 어떻게 할 거냐, 또 노동의 가치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 사회적 문제가 약점이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가 이 언컨택의 약점을 극복하는 명분을 줬죠. 그래서 이 카카오의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가치평가가 필요해졌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정리의 정리, 최종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다 필요 없고, 그래서 카카오가 비싸 안 비싸 이걸 듣고 싶은 분이 많겠죠. 제가 인터넷에 이 여러 투자자 또 여러 전문가라고 불리는 또 수많은 사기꾼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적정 주가를 낮게, 그러니까 엄청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7에서 10만원 초반대로 평가하기도 하던데, 이거는 이제 숫자로만 평가하면 카카오 자산이나 매출로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탑10에 들 급은 사실 아닌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무상의 숫자만 보는 투자자라면 이들 눈에는 21세기에 탄생한 거대한 기업들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현재 기업의 가치는 세계적 IT 기술주의 특성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미국 IT 기업들의 PER 같은 경우에는 30배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60배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걸 봤을 때는 높은 상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엔터주들도 시가총액이 1천억, 2천억을 기어다닐 때 한류의 인기로 주가가 많이 올랐죠. 이때도 이 PER이 40, 50을 넘어가면서 고평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한류 열풍이 오고 매출이 증가하면서 시가총액 1조 원을 달성하면서도 지금은 PER이 20대 정도에 머물고 있죠. 자, 카카오도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다음과 합병할 때도 시가총액 3조, 4조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온통 도배가 됐었는데 모두 성장성으로 극복을 했죠. 지금 PER 60배 높은 건 맞지만 제가 앞서서 계속 설명을 드렸죠. 잠재적 성장성을 고려해보면 카카오가 지금 이익을 더 못 내는 거라고 했습니까? 안 내는 거라고 했습니까? 안 내는 거죠. 지금 카카오가 주가가 잠재적 성장성을 봤을 때 이 PER 60배가 충분히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절대 너무 높은 거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조금 높다?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증권사 놈들이 카카오 적정 주가를 30만원 넘게까지도 측정을 했는데 이건 미친 거. 여기에 대해서도 이 카카오톡 플랫폼의 가치를 얼마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카카오톡 하루 평균 메시지가 110억 건이 오간다고 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국민 한 사람당 나눠보면은 평균 200개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셈이고, 이걸 다시 요금으로 환산한다면 한 사람당 1년 동안 얻는 국민 편익이 150만원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순 계산한 것을 감안을 해야겠죠. 또 추가적으로 이 카카오톡의 다른 플랫폼 선물하기에는 이미 6,000개가 넘는 파트너가 입점했고 또 2,000명이 넘는 작가가 활동하고 또 여러 이모티콘 스토어에는 매출 1억이 넘는 이모티콘만 10,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또 패션 전문 숍에는 1000개가 넘는 숍이 입점을 한 상태고, 이 밖에 이 여러 가지 카카오가 주는 파트너 플랫폼에서 국민에게 주는 국민 편익의 가치를 보면은 이 주가, 이 시가총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카카오톡, 그리고 카카오톡의 다른 플랫폼을 이용한다고 해서 돈을 주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카카오톡이 주는 국민 편익은 현재 자신도 모르게 상당히 많이 커졌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20조 수준은 한 달에 국민 편익이 5,000원 정도가 된다라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기업 가치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높은 증권사 목표가, 이런 것은 플랫폼 편익을 얼마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본 이 투자자분들도 카카오로부터, 카카오톡 또 플랫폼으로부터 한 달에 받는 플랫폼 가치, 국민 편익의 가치가 5,000원이 넘는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주가는 적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로 저는 주식을 추천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가치 판단 잘 참고하시고 경제 또 투자 지식 확충되는 시간 되었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